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5일 화요일 오후 5시 47분입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일단 중국 증시의 급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 5%대의 폭락인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빠진 겁니다. 요즘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이 정도 빠진 거는 작은 건 아니에요.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눈에 띄는 악재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또 다시 핑계가 전염병인 것 같아요. 전염병, 그죠? 뭐 14일 중국 본토 신규 확진자 수 3,507명이라 하는데, 사실 그죠? 요즘 우리는 엄청나게 이보다 더 큰 숫자를 보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이진 않은데, 중국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는 일단은 뭐 셧다운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하이도 락다운 초읽기에 돌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상하이가 락다운 된다는 건 상당히 이게 이야기가 좀 큰 거겠죠, 그죠? 상당히 심각한 거겠죠. 이런 게 일단 뭐 상하이 락다운 이런 것들이 일단 당장 그 눈에 띄는 악재로 부각이 된 것 같고, 근데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중국 증시 하락의 영향은 다양한 것들을 갖다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이 다시 한번 뭐 재점화되고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리고 중국 자체도 보시면은 요즘에 그 뭐 헝다가 망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있는데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이번엔 동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동결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경제가 기본적으로 비리비리한 것도 뭐 이렇게 중국 증시의 급락 원인의 하나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일단 당장 이 제 눈앞에 일단 대놓고 보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전염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염병 이슈로 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게 맞나? 이거는 숏을 보는 입장에서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지지선들을 다 박살내면서 열심히 어떤 중요한 라인들을 의미 있게 붕괴시키긴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위안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한 번 더 급등했고 오늘도 급등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어제 밤 영상이었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야, 위안화 추세 전환 되었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추세 전환을 하고 나서 어떤 의미 있는 첫 번째 장대 항봉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건 어떤 강력한 어떤 추세 전환의 의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죠? 그리고 위안화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 이런 모습이 이유가 있다고요. 지금 중국은 어떤 기준금리 인하, 뭐 유동성 공급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통화 정책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미국은 지금 당장 금리 올리겠다, 심지어 50bp 올리겠다라고 했다가 전쟁 우려 때문에 25bp만 올린다라는 쪽으로 지금 거의 지금 그런 식으로 분위기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미국 긴축, 중국 완화, 당연히 환율이 이렇게 됐었어야 됐죠. 역시 FOMC 회의 직전이 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아요. 중국 지금까지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가장 잘 버티던 게 중국 증시였는데, 중국 증시도 드디어 전 세계와 키 맞추기가 들어가는구나, 드디어 하락 추세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있을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절이 겨울로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 정도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다고, 그런 움직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런 급락은 다소 과한 것 같고 타이밍도 좋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래요. 좀 별로 이렇게 하락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그렇게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미 낙폭이 좀 어느 정도 과했던 상황에서 또 쏟아진 거고, 더군다나 그 재료가 일단 당장 눈에 띄는 재료는 눈에 안 보이는데 전염병이 지금 일단 눈에 띄고 있죠, 그죠? 일단 뭐 물론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저는 전염병 때문에 아직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게 사실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숏을 보는 입장에서 재료가 일단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타이밍이 뭐라고요? 지금 이제 그 당장 내일 밤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수요일 밤에 이 미국 통화정책 회의 직전에 왜 이리 시장이 힘을 쓰고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어떤 통상적인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통화정책 회의 직전에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면은 통화정책 이후에는 어떤 급반등을 하거나 뭐 추세 전환도 돼버리는 그런 일들을 봤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하락을 보는 제 입장에선 이런 건 단기적인 너무 이런 급한 급락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위안화 같은 경우도 그죠? 단기적으로 너무 움직임이 급격한 면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 볼린저 밴드나 이런 거 띄워보면 분명히 몇 번 째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죠? 단기적으로는 이 움직임이 너무 급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뭐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조금 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서야 좀 어떤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쉽게 말해서 의미 있는 첫 장대 양봉의 등장 정도로 보면 되겠죠. 최근의 급등이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이야기해 드리면 중국 증시에 관련돼서 좀 얼추다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기준금리도 동결했다라는 거, 이번에 인하는 못했다라는 거, 아무래도 미국 눈치 봐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중국이 급락을 해서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렸고, 참고로 홍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코스피 숏배팅한 우리 입장에서 좀 의미있게 좀 볼만한 자리가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자리. 2020년 3월달 전염병 났을 때 저점 자리죠. 이번 홍콩 증시 같은 자리는, 이번 홍콩 증시는 그 자리를 이미 확 깼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홍콩 지수의 이 모습이 이게 이제 코스피에서 언젠가 똑같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홍콩 증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투매가 나왔다라고 보이거든요. 좀 제법 의미 있는 투매가 나왔다라고 보이는데, 이 투매가 언제 나왔는지 잘 보라, 언제 나왔는지 이 점을 이 홍콩의 사례를 보면서 잘 좀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보시면은 직전 저점 자리, 그죠? 코로나 때 나왔던 전 저점 자리, 굉장히 어떤 중요한 지지선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자리는 개인들도 통상적으로 여기쯤에선 쌍바닥 만들겠지. 더군다나 이 자리에 이렇게 개파락 출발해갖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이런 자리에선 개인들의 어떤 매수가 좀 당연히 개인들은 쌍바닥 가능성 이러면서 여기서 단기 낙폭 과대 이러면서 개인들이 여기서 주식 사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롱을 보는 입장에서 누구나 들이대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저도 생각은 하긴 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자리를 이렇게 강하게 붕괴시키고 여기서 지지력이 나오지 않으니까 투매가 나온다라는 거, 일단 이런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중요한 이런 자리가 붕괴가 돼야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그런 패닉의 결과로서 이렇게 뭐 5%씩 이틀 연속 빠지는 이런 엄청난 투매가 나오게 된다라는 점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례를 잘 보여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하락이 좀 너무 많이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급반등 정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FOMC 회의 이후에 FOMC 회의를 재료로 해서 지금 이 홍콩 지수의 폭락에는 어떤 긴축 우려, 전쟁 우려 이런 것들이 다 선반영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FOMC 회의 이후가 되면은 그래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이렇긴 한데, 근데 일단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전환이 되려는지 어쩐지는 좀 한참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아직까지 일단 뭐 추세적 반전 이런 건 잘 모르겠네요. 일단 뭐 3에서 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어떤 바닥에 대한 테스트가 3에서 6개월 정도 더 지켜보면서 이제 이 자리를 더 이상 이 자리를 붕괴시키지 않고 이 부분에서 3에서 6개월 정도 잘 버텨주면, 제 생각엔 그렇게 되면 추세 전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죠? 일단 아직까지 하락 추세 잘 진행되고 있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세서 혹시나 이게
상승으로 이제 완전한 추세 전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지금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그건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서야 위안화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안화가 이제서야 강세에서 약세로 추세 전환되고 있는 와중에, 그죠?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라 본격적으로 위안화 약세 추세가 이렇게 강화가 되면 홍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중국 증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홍콩의 사례를 좀 한번 지켜봤습니다. 이 공부의 가치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 누가 봐도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켜야만 투매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국 이야기를 좀 했고요. 아무튼 이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 지금 오늘 오후 지금 이제 한국장 마감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생각은 연속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지나치게 FOMC 회의 직전에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늘 아침 영상 제목을 제가 긴축 우려 선반영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은데, 그죠? 오늘 지금 이 한국장 마감하고 나서도 이렇게 유럽 증시가 이렇게 움직이고, 또 그리고 한국 장중엔 중국이 이렇게 급락하는 거로 봐서 어쨌든 그죠? 지금 전 세계는 FOMC 회의 직전에, 회의 이전에 이미 먼저 매를 맞고 있다는 기분은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왠지 FOMC 회의를 재료로 해서 FOMC 회의 날 아침까지 막 신나게 급락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회의 이후에는 그래도 좀 어떤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단기낙폭 과대의 느낌이 나는 중국 증시 같은 뭐 그런 곳도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이제 뭐 오늘 밤부터 이제 회의가 시작되니까요. 솔직히 이제 시장은 뭐 조용할 것. 일단 그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악셀을 밟았죠, 그죠? 악셀을 안 밟았어야 되는데 일단 악셀을 밟았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도 어느 정도 좀 하락 시세는 좀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추세에 좀 어떤, 어젯밤 하락했는데 미국이나 유럽, 어젯밤 미국이 하락했는데 이런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 한국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쨌든 어떤 시세의 연속성 보여줬죠. 내일 정도까지도 계속 시세의 연속성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FOMC 회의가 있다라고 하면 요전까지 비리비리 하다가 FOMC 회의 이후에 위든 아래든 움직이는 게 어떤 시장의 룰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젯밤에 악셀을 밟아버려가지고 FOMC 회의 직전에 이미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아마 어떤 회의 발표 날 때까지 계속 이거는 좀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일단 일단 악셀을 미리 밟아버렸으니까 회의 직전에 숏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가만히 일단 이 시세를 한번 끝까지 한번 즐겨보자고요. 아마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회의 이후에 나오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일단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딱히 뭐 할 건 없어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린 거 여전히 그죠?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짜불짜불 빠지고 있는데, 이런 짜불짜불한 이런 불안함은 어떻게 끝나냐? 결과적으로 투매나 폭락으로 어떤 그죠? 이런 더러운 분위기가 끝나고 반등을 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어쨌든 지금 이 짜불 이 더러운 분위기를 끝낼 뭔가 큰 거 한 방이 나올 듯 하다라는 일단 생각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아침에 말씀해 드린 거 그 내용 그대로 한번 다시 복습만 해봤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뭐 중국이 폭락해가지고 혹시나 따라서 폭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잘 버텨준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추세적인 하락을 보는 제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게, 어떤 입장에서 그러냐, 여기 직전 저점 자리, 뭐 350자리가 제가 지난번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여기 직전 저점 자리, 지난번에 이 자리를 한 번에 붕괴시켜가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너무 좀 급하게 중요한 중요한 지지선들을 다 붕괴시키고 내려가네요 라는 이야기를 이때 좀 드렸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번에 다시 차분하게 이런 중요한 지지선 자리를 박살내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한국 증시도 오늘 아침에 봤던 미국장처럼 여기 있는 전저점에서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할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 일단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죠? 이런 중요한 자리를 폭락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변동성 죽이면서 5일선 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짜불짜불 이렇게 하락을 시키고 있다는 게 아무튼 뭐 제 입장에선 상당히 일단 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를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변동성 적게 빠지는 거,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풋옵션들이 시세가 나지 않고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하락하는 게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치명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거래일 동안 차분하게 이렇게 음봉 파티를 벌이고 있으니 아무튼 전 뭐 지켜보자, 우리 슈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합시다,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코스닥이라고 특히 뭐 코스닥이라고 딱히 다를까요? 똑같죠. 코스닥도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지켜봅시다, 이런 이야기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보시다시피 얘도 그래요. 얘도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타고 가는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잘 타고 가고 있어요. 얘도 그죠? 얘도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위기에서는 결국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우상향이 끝나려면 엄청난 오버슈팅이 나와갖고 다시 내리꽂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얘도 아마 오버슈팅 비스무리한 엄청난 장대 양봉이 아마 조만간 하나 나와야지 그나마 요 약세 흐름이 좀 멈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한국 증시 하락 추세대로 잘 가고 있어서 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무튼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FOMC 회의 이전에 이번에는 신나게 좀 빠져보자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여러분들 국제유가 110달러 저항 확인했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쇼패팅 하시는 분들 계속 한번 주구장창 들고 가보시고요. 다만 의미 있는 지지선은 90달러에 있습니다. 90달러 자리에서는 최소한 더 하락하더라도 이 자리에선 꿈틀할 거예요. 이 자리에선 최소한 그죠? 약간 버벅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약간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FOMC 회의 이전에 이미 너무 이렇게 시장이 너무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문난 잔치엔 먹을 게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번이 지금 너무 잔치가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간 일단은 뭐 주식시장의 하락 추세는 잘 진행 중이고, 그리고 위안화 약세 추세 전환도 됐고, 뭐 전쟁 이슈 끝난 것도 아니고 긴축 이런 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단기적으로 속도가 빠르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제가 뭐 약간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 할 건 없어요. 그죠?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존 각자 들고 계시던 기존의 각자 포지션들 홀딩하면서 그냥 시간만 잘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에 수익이 누적되는 그런 거를 자꾸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이 딱 그런 거 할 때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뭐 단기 낙폭과되니까 반등으로 먹어봐야지, 그런 생각은 제가 봤을 때 물론 해볼 수도 있는데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최소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급락이나 폭락을 한번 보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뭐 반등을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기술적으로 노려보시든지 하시고요. 아무튼 근데 하락 추세인데 뭘 자꾸 반등을 노리고 그러겠어요, 그죠? 맘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러면 되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네요. FOMC 회의 직전이니까 그냥 뭐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 그렇거든요. 다만 이제 장중에 혹시나 전쟁 관련된 이슈가 뭐가 터져갖고 시장이 급등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고 있자고요. 아직 전쟁 이슈 안 끝났으니까 전쟁이 여전히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